오늘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공학도였던 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몇 년 후에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선박의 등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와 항해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차는 24시간 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으니 차 주인이 일하거나 잠자고 있을 때 가족이 이용하거나 택시로 활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가정의 차량 소유수가 줄고 그렇게 되어 차 제조업 직원들이 줄게 됩니다. 주차장, 주유소, 차 정비업소가 줄면서 그런 업종의 일자리가 줄게 되겠지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 인간이 계속 늘어나면 인간들끼리의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좋은 현상 아닐까요? 현재보다 다소 경제 규모가 줄더라도 인구가 적으면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선 한국보다 인구가 적지만 풍요로운 나라들이 꽤 많은데 이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호주는 2,500만 명, 네덜란드는 1,700만 명, 스웨덴은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핀란드는 550만 명, 노르웨이는 540만 명, 뉴질랜드는 500만 명 수준입니다. 다들 나라는 크고 인구는 적지만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청년 구직자들의 80%가 외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사를 발표한 언론사의 신뢰도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50%는 외국 취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부치 에메 체타가 밀레니엄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나도 아이를 딱 넷만 낳을 거야.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아마 서로 잡아먹으려 들지도 몰라. 가족들이 거의 다 농부였고 농사 짓는 데 많은 일손이 필요했던 옛날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변했어. 사람은 넘치는데 땅은 부족하니까. 정말 걱정스럽구나. 루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처럼 외국으로 건너가야 할지도 몰라. 엔케오엔이 대꾸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자기 나라로 들여보내지 않을걸. 아마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칠 게 틀림없어. 막심 고리키도 어긋난 사랑에서 인구 문제를 말했습니다. 혹시 더 도와줄 건 없겠소? 일자리를 구해주십시오. 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1980년에 4,7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에는 1억 1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부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첨단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내수 사정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질이더라도 싸게 만들면 서민들에게 팔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6,3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싸구려 제품들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40년 전에 최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10명이 줄을 섰다면 지금은 20명이 줄을 서는 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임금이 공정하게 오를 수 없고 부자들은 제 입맛에 꼭 맞는 저임금에도 말 잘 듣는 서민들만 골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질 베른이 말했습니다. 실업 상태는 빈곤과 절망과 악덕을 낳는다. 이러한 자국의 사정에도 분노하지도 않는 필리핀 서민들은 외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로 취업 수출을 나갑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빈국 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외국 고용주의 인권 유린에 시달립니다. 결국 인구 증가로 필리핀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더 가난해졌습니다. 필리핀 부자들은 낙원에서 사는 듯 삶을 즐깁니다. 그들이 부러운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필리핀에
이민을 많이 옵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앙드레 지드레의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서민들 몇 명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가난을 추방하기 힘들면 가난한 임신을 추방하세요. 하지만 임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인지라 내 말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나하고는 이 분야에서 소통이 안 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치던 1970년에 한국 인구는 3,200만 명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쟁이 성공하고 임금 인상 투쟁도 성공하여 삶의 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1990년에 한국 인구는 4,3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5천만 명이 넘으니 지금보다 한 1,000만 명 정도 줄어도 좋지 않을까요? 정부 예산도 애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애 낳아달라고 유도하는 데 쓰기보다는 기왕에 태어난 영유아 그리고 고아들의 삶과 교육, 특히 과학기술에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고아들의 해외 입양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전투장입니다. 쪽수로 개기던 인해 전술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소수 정예 부대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남북 통일이 되고 만주 벌판을 되찾기 전까지 한국의 인구를 4천만 명 정도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넉넉해지고 삶의 질이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여 4천만 명 혹은 3천만 명 정도가 된다면 더 이상 인구 감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스러움은 한국인의 삶의 이상이요 한국인의 자유이고 멋입니다. 감사합니다.